오늘은 엑시 인피니티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차트 분석이 아닌 그 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코인 하시는 분들 모두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코인일 것 같아요. 엑시 인피니티에 대해 정보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핸드폰 게임 이름입니다. 2018년도 베트남 스타트업 게임 개발사인 스카이마비스에서 개발이 됐고요. 1년 전만 하더라도 3, 4만 명의 유저 수에서 가상화폐랑 이제 실질적으로 연계하고 나서 이용자 수가 100만 명으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170만 명이 넘었겠죠. NFT 기반으로 나온 게임은 좀 많습니다. NFT 게임도 그렇고 어떤 미술품 그 외에 뭐 어떤 여러 종류들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크게 내는 곳은 별로 없었어요. 어떤 특정한 한계가 이슈가 터지거나 그런 적은 있었지만 이 엑시 인피니티는 꾸준히 이제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고 8월 8일 기준에 10억 달러 매출을 달성했어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1조죠, 1조. 이게 이제 NFT 중에서 최초로 이제 달성을 했다라고 하고 왜 이렇게 성공을 했냐라고 좀 보면은 이제 엑시 인피니티 게임 이미지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포켓몬 게임을 좀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동물, 동글동글한 동물 같은 거 이제 세 마리를 모아서 사람들이랑 싸울 수도 있고 몬스터랑 싸워가지고 이제 퀘스트를 하고 하는 일반적인 이제 핸드폰 게임입니다. 이런 그래픽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제 기준에서는 되게 유치하게 생겼거든요. 성공했다라고 하니 뭐 제가 뭐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 기준에서는 단순히 저 이미지만으로는 게임을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성공을 했냐라고 했을 때 필리핀, 베트남, 동남아시아 이쪽이 어쨌든 뭐 시작한 게임이기도 하지만 전체 유저 수 중에서 필리핀, 베트남 유저가 60%를 넘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게임을 하고 있냐는 잠시 후에 좀 보도록 하고 이제 엑시 인피니티 코인의 차트를 좀 보니까 잠깐만. 2020년 11월 달,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부터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 한 개당 가격이 146원, 100원대였어요. 100원대. 최고점 가격을 보니까 한 18만 원 정도 됩니다. 하나로 18만 원이면 100원에서 18만 원 갔으면은 100원, 1000원, 만원, 10만 원. 공이 3개 붙고 숫자가 18배가 더 늘었네. 그러면 얼마야? 이 계산도 하기 힘든 1000%가 10배, 10,000%, 10만 프로. 18만 프로가 오른 거 아닌가요? 18만 프로면 100만 원만 넣었어도 1000만 원, 억, 10억, 18억. 100만 원이 18억 된 거 아니에요? 맞죠? 공 3개 붙어야 되니까 1000만 원, 억, 10억, 18억. 이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엑시 인피니티가. 지금은 이제 18만 원 정도에서 좀 내려서 한 14만 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올랐냐라고 좀 보면은 이제 수익 구조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블록체인 보면은 플레이 투 원, 놀면서 돈을 버는 그런 용어가 이제 플레이 투 원인데요. 그 엑시 인피니티에서 얻을 수 있는 코인이 우선은 SLP라는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날마다 나오는 퀘스트를 끝까지 다 깨면 25개를 얻을 수 있고 어떤 이제 모험이나 활동을 좀 하게 되면은 50개의 코인을 또 얻어서 총 매일 75개의 코인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지금 SLP 가격을 보니까 현재 가격은 한 80원 정도, 80원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것도 조금 성수기 때는 400원까지 갔었네요.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걸 이제 한 달 동안 매일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 18만 원 정도, 현재가 가격 기준으로 18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면 뭐 우리 한국이나 어디 다른 나라 조금 잘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한 달에 18만 원 벌어서 뭐 하냐가 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베트남이나 필리핀 쪽으로 좀 옮겨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필리핀이랑 베트남 쪽에서 되게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좀 보니까 베트남에서는 이제 기본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봤었을 때 지역마다 이제 1, 4급으로 좀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사는 지역은 1급이고 못 사는 지역은 뭐 4급 이렇게 되겠죠. 그 1급이 이제 22만 원, 뭐 4급이 15만 원 정도 하는데 평균 월급이 결국 18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9시에서 6시까지 계속 일을 하는데 결국 한 달 월급은 18만 원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게임만 하면은 18만 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게임 저거 퀘스트 몇 개 깨는데 몇 시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거 하면서 집에서 재택근무나 할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좀 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 사진을 좀 갖고 와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장도 있고 이제 여기 보면 6개의 핸드폰이라고 하는데 한 개의 연락처 뭐 한 개의 핸드폰마다 한 개의 계정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를 핸드폰을 사가지고 굴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6개 돌리면 말 그대로 20만 원씩만 잡아도 6달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거를 한 달 만에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 때문에 아마 그쪽 지역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심지어 이제 집에 물난리가 나도 게임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플레이2 언에서 조금 요즘에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 나오면 수익을 좀 배분하려는 듯한 행동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게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아직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걸 어떻게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자면 프로토콜 경제라는 건데 이제 저번 뭐 한 3, 4년 전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게 이제 플랫폼 경제입니다. 이 플랫폼 경제에서 이제 블록체인 때문에 프로토콜 경제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이 프로토콜 경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잠깐 하고 가자면 지금 이건 엑시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공유하고 그걸 통해 활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여자에 대해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많이 생길 거고 그런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보면 엑시 인피니티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출발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거는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뭐 구글 이런 유튜브 뭐 우버 뭐 카카오 이런 배달의 민족 같은 앱들이 이제 중앙화되어 있고 어떤 그 속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그 플랫폼 사업자가 그 수익을 대부분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유튜브를 만들고 제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지만 그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고 사용자들이 얻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프로토콜이고 공급자 그리고 생산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 제가 유튜브 시청을 하면서 시청한 만큼 수익을 받는 구조로 탄생할 수 있는 게 이제 프로토콜 경제예요. 프로토콜 경제라 단어를 좀 들어본 사람도 많을 텐데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 안에서도 좀 밀고 있는 경제 용어입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올해 초에 있었던 기사인데 뭐 올해 주요 사업은 프로토콜 경제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따지면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킨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인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척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체감이 와닿는 부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면은 최초가 비트코인일 겁니다. 비트코인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 비트코인 생태계에 참여를 하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테이킹 같은 것도 결국에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엑시 인피니티를 얘기하다 이걸 왜 했냐면은 엑시 인피니티 단 하나의 상황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수익 구조가 점점 넓혀질 거고 어느 부분에서 그런 수익 구조를 잘 달성시키고 사람들의 공감을 이뤄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그 코인을 사뒀을 때 포괄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근데 이제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다른 핸드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도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보여줬던 3마리 있죠. 3마리가 있어야만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되고 그 3마리의 최소 가격을 좀 알아보니까 이제 한 마리당 제일 싼 게 이제 111달러 한 10만원 하나로 따지면 12만원 뭐 이 정도 가는데 3마리라고 하면은 한 36만원 거의 40만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만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40만원이 없으면 게임을 못하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단점을 스콜러십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메꿨더라고요. 이 스콜러십이라는 게 뭐냐면 3마리 이상의 엑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대 3마리밖에 결국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엑시를
땅을 제3자에게 빌려주면서 그 3자는 액시로 일일 퀘스트 같은 게 있다라고 했죠. 그 활동을 하면서 얻는 수익의 50%, 60%를 이제 주면서 키울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단계 같은 느낌도 있죠. 근데 이제 다단계처럼 어떤 이 다단계라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죠. 1계층에서 끝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단계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계층에서 끝나고, 저는 이 구조 자체가 괜찮았다고 보는 게, 여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여러 개 사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추가 활동들을 위해서 엑시라는 그 캐릭터들을 많이 보유하게 되는데, 그 남는 것들을 조금 잘 못 사는 지역에서는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스콜라쉽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높은 진입 장벽이라는 단점을 해결한 이 사업, 이 엑시 인피니티가 성공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요. 엑시 인피니티를 통해서 조금 이제 못 사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가져다 쓸 수 있지만, 한 달에 18만 원 버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또 수익을 얻느냐라고 좀 봤었을 때, 이 엑시 인피니티, 아까 이 캐릭터들 있잖아요. 이 캐릭터들끼리 교배를 하면서 탄생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배를 통해서 더 좋은 혈통을 꾸미고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캐릭터들일수록 이제 비싸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니까 교배도 단순히 그냥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대 이제 7번의 제한을 두고, 이제 그 암수라고 해야 되나? 암수가 있잖아요. 그 암수가 브리딩 했던 횟수에 따라서도 개수 수량이 달라지고, 이제 여기서 수량이라고 하면은 SLP 코인, 아까 그 얻을 수 있었던, 게임을 하면서 보상받을 수 있었던 그 코인을 가지고 이제 짝짓기를 하게 되는데, 아까 그 개수를 좀 봤었을 때 300개라고 하면은 100원이라고 치고 3만원 정도? 짝짓기 한 번 하는데 3만원, 그리고 최대 63만원까지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엑시 인피니티 코인 2개씩 고정적으로 필요로 해요. 실질적으로 이 게임에서 엑시 인피니티가 소모되는 곳은 이곳이거든요. 이거랑 좀 이따 이제 설명해 드릴 이제 땅을 구매하는데 엑시 인피니티가 쓰여지는 것 같고, 현재 이제 엑시 코인은 개당 15만원입니다. 짝짓기 한 번 하는데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개당 100달러 정도 하는 짝짓기 하는 비용보다도 안 나오는 가격은 사실 잘못된 거고, 좋은 품종들끼리 이제 개량을 하면은 뭐 100만원 이상 가는 이제 그 캐릭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품종을 가진 것끼리 교배를 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시 인피니티가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적절한 수익 구조와 뭐 게임의 재미도 있겠죠. 그 재미성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이제 게임의 지속성이죠. 이런 게임은 보통 핸드폰 게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또 이제 돈을 위해서 게임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 그 캐릭터들의 가격들이 점점 낮아지면서 돈이 안 벌린다라면 안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겠죠. 그거를 이제 엑시 인피니티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냐라고 좀 봤었을 때,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땅이라는 거를 소유함으로써 그 땅을 이제 코인으로 사고,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어떤 추가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끔 패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땅에 대한 지도인데, 현재 여기서 4분의 1은 2019년도에 팔렸다고 해요. 내년부터는 추가적으로 4분의 3 남은 땅들을 경매식으로 하던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걸 한 번에 푸는 건 아니고 뭐 1년에 한 구역씩 뭐 이런 식으로 좀 푼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땅을 삼으로써 얻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땅을 이제 좀 들어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요. 이 땅을 소유함으로써 뭐 추가적인 수익과 어떤 활동에 대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오른쪽 사진 안에 땅에서도 여러 개의 건물들이 들어설 건데, 도로 주변 있죠? 이 도로 주변에 있는 땅일수록 더 비싸다. 그러니까 이제 저 캐릭터들이 이 도로로 향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도로랑 가장 가까운 쪽은 시세가
홍대가 더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홍대 대로변은 월세가 뭐 3천만 원인데 구석탱이는 300만 원이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왼쪽에서 이제 지도를 좀 보면 핑크 색깔 부분이 있는데 이 핑크색 영역 십자 모양, 뭐 빼기 모양 이런 기호 모양 있는 부분은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될 구역이라고 합니다. 저런 땅을 갖고 있을수록 훨씬 더 비싸고 그 크기가 클수록 더 비싼 구조를 좀 갖고 있죠. 그러면 저런 자리들은 이제 뭐 앞으로 나올 NFT 아이템에 대한 드랍 지역이라고 또 하니까 이런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게임의 좀 재미도 늘려가고 지속성, 그러니까 이제 이 게임의 생명을 좀 연장시키는 구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온 펌핑이 첫 번째로 이제 이 게임 이용자 수와 매출의 발생,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 코인의 사용성, 교배를 통해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용성 때문에 가치를 올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한 번 더 펌핑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이런 추가적인 업데이트 부분에서 얼마만큼 잘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지에 따라서 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기준에서 이런 코인들보다는 이 엑시 인피니티처럼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 무엇일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는 거겠죠. 아까 뭐 10만 프로가 뭐야? 1000%만 돼도 좋은데 제2의 엑시를 좀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우선은 저는 뒷배경도 좀 빵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장하기 전에 받았던 투자금들 같은 걸 보니까 특정한 잡주 같진 않더라고요. 이 뒤에서 투자해준 기업들만 보더라도 삼성도 투자했었고 뭐 바이낸스, 뭐 여러 회사, 뭐 유비소프트 이런 데서도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이 좀 많았다. 돈이 좀 많았기 때문에 작년이죠. 2020년 11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그때 바이낸스 그리고 업비트 그리고 또 유명한 거래소까지 한꺼번에 동시 상장을 할 정도로 자금이 좀 출중했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엑시 코인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면 그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럼 이제 제2의 엑시 코인은 뭐냐? 이 다음화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직 가치가 오르지 않은 NFT 코인에 대해서 다음 주 정도 찾아뵙도록 할게요.